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네 번째 시간, 소나무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소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며 오래 살고 늙지 않는 나무라고 일컬어졌으며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로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 종류의 개체수만도 곰솔, 반송, 백송 등을 포함 거의 40개에 이르며 대개는 수령이 600년 정도입니다. 보은, 송리, 정, 이품송은 조선 세조가 송리산 행차 때 의가가 소나무 가지에 걸릴 듯 하자 소나무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통과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정, 이품 벼슬이 내려졌다는 소나무이며, 경북 예청의 석송령은 약 6248평방미터나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는 나무인데, 1920년대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서 자신의 땅 절반을 이 소나무 앞으로 물려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식물 중 제일 오래된 소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동쪽 끝 화이트 마운틴 산맥의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장소에 있는 20여 그루의 강털 소나무 군락인데, 그 중에서도 1957년 발견된 머스젤라로 불리는 소나무는 현재 4800세를 훨씬 넘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7년 뒤인 1964년 8월 6일 대학원생 커리에게 둥치가 잘라져 사라졌던 현지 산악인들이 프로메세우스라고 불렀던 강털 소나무는 당시 나이가 4862세로 메두셀라보다 73세가 많았던 최고령 나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메세우스가 벌목되었던 사건은 연구윤리와 고대 생명체의 보존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살림 중 소나무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부터라고 설명됩니다. 한반도 토양이 소나무 생장에 적합하기도 했지만 신라 때 소나무 속의 식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청 화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국시대 즈음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대체로 참나무류 등의 활엽수가 우세한 침엽수와의 혼합림이 울창하였으나 7시기경 통일신라 때부터 갑자기 소나무가 늘어나 절대적 우점종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수많은 사찰의 건림 및 농경지의 확보로 숲이 사라져간 자리에 소나무가 대대적으로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풍수 지리설에 따라 무덤, 대궐, 집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졌다곤 하나, 빈번한 전쟁으로 토목용조나 소실된 건축물의 보수, 대규모 사찰 건축에 목재가 대량으로 쓰이면서 소나무 숲의 파괴와 감소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궁궐, 성곽, 관하의 건축으로 소나무 불체가 심화되어 살림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에 급증하는 목재 수요를 위해 소나무 보존 정책이 시급해졌고, 산림 공유를 원칙으로 민간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금송, 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쟁과 화재, 이에 따른 재건, 왕실이나 권세가들의 산림 독점과 일반인들의 남벌로 심한 훼손은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금산을 제도적으로 대체 개성한 봉산, 송금사목 및 제도 송금사목 또는 송금절목 등 나무를 벤자는 장 100대의 벌을 가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인구 증가와 연료난 잦은 불법적 벌채로 소나무 숲은 계속 감소하였지요. 일제강점기에는 철도 침몰, 군수물자, 연료 등을 위한 일본의 대규모적 소나무 벌채 솔잎 폭발이 병해충 피해까지 확산되어 소나무림의 쇠퇴를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 또 그 이후에는 땔감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로 전국의 산림은 거의 벌거숭이로 변해갔습니다. 다행히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치산 녹화 사업과 연탄 보급과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환이 추진되면서 오늘날 산림 현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소나무 숲이 낙엽 활엽 수종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으나, 녹화 사업 이후 인위적인 간섭이 줄어들고 지력과 토양 습도가 좋아지면서 숲이 우거져 활엽수 잎들이 바닥에 쌓이고 햇빛을 필요로 하는 소나무의 자연 발화는 차단되며 겨우 자라난 새싹도 발육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활엽 수림으로 바뀌는 자연적인 수종 천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식생 천이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도 소나무 숲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하면 중위도 지역 식물은 북쪽으로 약 150km, 고도는 150m쯤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기후변화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식물은
분포 범위가 줄거나 소멸하게도 될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100년엔 남한 산림 면적의 약 7%에서만 소나무가 살아남고 최악의 경우 30년 내지 40년 안에 한반도에서 소나무 숲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뿐 아니라 기온 상승은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의 생존과 번식을 유리하게 하고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개체수를 증가시켜 소나무 피해를 확산시킵니다. 기후변화는 높은 공기온도, 낮은 상대습도, 가뭄 증가, 강풍, 번개 등과 이상기후를 수반하므로 2030년까지는 최대 14%, 2050년까지는 30%,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는 50%까지 산불 발생 건수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특히 소나무림이 대형 산불에 취약하며 수관화 현상으로 불의 확산 경향도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변에서 소나무 숲이 사라져 간다면 오랜 세월 소나무가 우리에게 주었던 다양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유산들도 함께 사라지는 안타까운 날을 맞게 되겠지. 예로부터 소나무에서 나고 소나무 속에서 살고 소나무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에 의지하며 함께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조선시대 왕가나 사대부의 여인들은 청정한 솔바람 소리를 태교에 이용했다고 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엮은 금줄을 대문에 걸어 외부인 출입을 삼가토록 했습니다. 장을 담글 때도 장독대에 소나무 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면은 잡기와 부정을 막아 장맛이 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부부는 솔잎처럼 살아야 한다며 혼례상에는 솔가지를 꽂아 백년해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엄양수로 부르기도 했다지요.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터에 집을 짓고 생솔가지 두름을 처마 끝에 달아 소나무 향이 거하도록 꾸며진 집에서 소나무로 만든 가재도구를 사용하며 뿌리에서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약재인 소나무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죽으면 소나무관에 들어가서 마침내 소나무로 쌓인 산에 묻히는 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소나무와 호흡하며 삶의 순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소나무는 나이에 따라 200년 내지 300년 된 나무를 노송, 300년에서 500년 된 나무를 고송, 500년이 넘으면 신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도 높이 솟은 소나무 줄기를 택한다고 믿었기에 소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이며 신선이 깃드는 나무였습니다. 불로 불사를 얻었다는 선인이나 신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들의 설화도 솔잎의 생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나무의 모든 부분이 선약으로 여겨졌으며 불로장생이나 무병장수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소나무는 기대목이었으며 믿음과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절벽의 바위 틈새와 같이 험한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 사계절 변치 않는 푸른 모습은 장수와 지조, 굳은 의지와 생명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정중하며 고결한 기품,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오나 언제 보아도 우리의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 특질은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었으며 민족의 심성에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문학, 민속,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듯 한국인의 정서와 기질과 문화를 대변해주는 상징물이 된 나무는 찾기 어려울 듯 합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더 다듬고 지녀야만 하겠으나 잃어가고 있는 가치와 마음가짐과 전통은 없는지 다시금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송수건 시인은 솔바람 태교라는 시에서 아내는 항만한 배를 내밀고 천년송 아래 섰다고 하였지요. 우리도 저 소나무 아래로 나아가 배를 내밀어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 값지고 많은 유산들도 생각하면서 솔바람으로 속삭여주는 소나무의 일깨움을 태교처럼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